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우크라이나군이 크림반도의 흑해함대 사령부 대장, 상장, 중장 등등 해서 9명의 장성급 인사 그리고 16명의 또 고위급 인사들을 죽거나 부상당하게 만들었다라는 엄청난 작전 소개해드렸죠. 여기에 러시아가 완전히 그냥 열받아 버렸습니다. 자기네들도 똑같은 스타일로 보복을 하겠다 해서 똑같은 보복을 했는데 이게 천하의 삽질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비웃음만 사게 된 거죠.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 자, 그리고 김정은이가 러시아를 다녀와서 완전히 그냥 마음이 좀 붕 뜬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 사방에 욕먹을 짓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욕을 먹을 짓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만 또 우려되는 점도 있는데 보도록 하겠고, 중국 정말 전 세계의 공적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국이 뭔가 또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러시아에서 좋은 구경을 하고 온 김정은이 해군력 확충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에서 군함과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기술 이전을 약속받은 모양인데 우리 군도 관련 동향 파악과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김정은이 귀국 직후 내린 1호 명령으로 신형 잠수함과 군함 추가 건조를 지시했으며 이를 위해 해외 공간에 특별 자금을 마련해 바치라는 특명을 내렸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김정은은 이번 방러 기간 중 러시아 태평양 함대 사령부를 찾아 군함과 잠수함을 둘러보고 기술 이전과 해상 무기 거래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귀국 직후 군과 내각에 대규모 해군력 증강을 위한 특별 지시를 하달했습니다. 임명을 요구한 RFA의 한 대북 소식통은 20일 중국 주재 베이징 대사관에 신형 잠수함과 신형 군함 건조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라는 외무성 지시가 하달됐다라며 해당 지시는 베이징뿐만 아니라 심양 영사관과 단둥 영사부도 주중 북한 대사를 통해 전달받았다라고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건함 자금으로 모든 해외 공관 성원들이 10월 10일까지 1인당 $100씩 바치라고 지시했는데요. 김정은은 이 건함 자금 헌납 지시에서 신형 군함과 잠수함 건조가 현 시기 조성된 정세로 보아 더는 미뤄서는 안 될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북 소식통들은 대사관에 모인 성원들은 지시를 받자마자 $100씩 바쳤으며 최고 지도자가 러시아에서 첨단 무기를 보고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는데요. 이러한 지시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내려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김정은은 이번 러시아 방문 전 전술핵 공격 잠수함 김군옥 영웅함과 다양한 신형 수상 전투함들을 일반에 공개한 바 있는데요. 해외 주재원들을 갈취해 모은 돈으로 다음에는 또 어떤 군함을 만들어 한반도 정세를 위태롭게 할지 우리 안보 당국의 추적과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김정은이 보시다시피 태평양 함대 사령부 방문해서 뭐 이런 식으로 사성 장군에게, 러시아 해군 사성 장군에게 브리핑 듣고 뭐 하다 보니까 마음이 붕 뜬 것 같고, 야, 이런 거 보다가 우리 군함 보니까 이거 뭐 좀 부끄럽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북한이 공개한 압록급 호위함이죠. 이게 무슨 뭐 설계 사상이 맞는지, 각도가 있으면 각도가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게 너무나 상식적인 그런 디자인인데, 이건 뭐 이 각도 따로 저 각도 따로 누가 봐도 이건 그냥 막 초등학생이 그려도 이거보다 잘 그리겠다라는 생각 들고, 그리고 뭔가 또 스텔시하게 이런 각을 좀 주고 싶었는데 또 여기 불룩한 뭐 이런 것들 해서 전혀 아랫부분과 윗부분의 디자인 개념이 맞지 않는 이런 압록급 호위함 보여줬어요. 그나마 신형함이라고 보여줬는데 태평양함대 가서 러시아의 신형 스텔스 전투함들 보니까 뭐야 이거 우리 거하고 너무 다르잖아 라는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김군옥 영웅함이라고 해서 핵 미사일을 쏘는 잠수함 보여줬는데 알고 보니까 앞에 자르고 뒤에 자르고 해서 로미오급 갖다 붙이고 중간만 새로 갖다 붙인 이런 프랑켄슈타인 50년 된 잠수함 잘라 붙인 이런 잠수함 인계 전 세계 다 들켜버렸죠.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야, 해군력 증강해야 되겠다. 그래도 돈이 없으니까 해외 공간에 나가 있는 해외 주재원들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다 $100씩 바쳐.
자, 그래서 100달러를 즉시 바쳤는데 이제 이 중국 주재 외교관의 증언이에요. 그러나 굉장히 위험하니까 강력하게 익명을 요구한이라는 전제를 RFA가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군함이나 잠수함들이 한두 푼 하는 게 아닌데 100달러씩 걷어가서 이게 뭐 군함 나오고 잠수함 나오겠냐? 자, 그러면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돈을 걷어갈 것 같은데 우리 어떡하냐? 라는 불만 그리고 걱정 이런 것에 휩싸였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뭔가 돈을 걷어서 어떤 군함, 잠수함을 만들지는 모르겠으나 뭐 이런 쓰레기 같은 잠수함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들어간 핵미사일만은 진짜이기 때문에 잠수함은 쓰레기지만 핵미사일은 무서운 거죠. 그래서 뭐 너무 비웃는 거 이것만에 치중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돈을 걷어서 우리를 정말로 죽게 만드는 이런 무기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관계당국이 잘 봐야 되고 저런 불만을 이용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그 공작, 작업 이런 것들이 우리 국정원 또 외교당국, 통일부 이런 것에서 진행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퍼주는 거 이거는 이제 스탑하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3년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에서 엄청난 인명피해를 만들고 세계 경제를 그야말로 박살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이 인위적으로 만든 생물 무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바이든 행정부 각 정부 기관과 정보기관 보고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사건의 주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또 생물 테러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전 세계가 힘을 합쳐 공동으로 응징할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박쥐 바이러스 연구의 권위자로 불리며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만들었다는 내부 폭로자들이 진범으로 지목한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스정리 박사가 또 다른 바이러스 대유행을 경고하고 나섰다고 사우차이나 모닝포스트가 9월 24일 보도했습니다. 박쥐 바이러스에 대한 중국 최고의 권위자로 인공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 종을 만든 스정리는 지난 2015년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 박쥐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재조합해 인수 공통 바이러스, 즉 사람에게 전염되는 바이러스 SHC-014-CoV를 인공 제조하는 등 고위험 바이러스 개발을 주도해온 인물입니다. 스정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40종의 인간 전염 위험을 평가한 결과 20종에서 전염 위험이 매우 높다라고 밝히며 이 중 6종은 이미 인간을 감염시키는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추가로 3종이 질병을 유발하거나 다른 동물을 감염시킨다는 증거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스정리는 박쥐, 설치류 같은 자연숙주나 낙타, 사냥고양이, 돼지, 천상갑 등 잠재적 중간 숙주 등 병원균의 주요 숙주를 확인했다라며 이들에서 발원한 새로운 전염병이 미래에 또다시 출현할 것이 거의 확실하며 이는 또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일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유전적 특성 때문에 이종 간의 감염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지난 몇 년 동안 전 세계를 휩쓴 이른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간을 쉽게 감염시킬 수 있도록 유전자 일부가 편집된, 즉 조작된 증거가 발견되어 중국이 의도적으로 개발한 생물 무기가 아니냐라는 의혹을 산 바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 미 국가정보국 DNI는 기밀 해제된 보고서에서 미 정보기관들은 코로나19가 중국 실험실에서 생겨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라고 적시했고 미 연방수사국과 에너지부 역시 백악관에 제출한 개별 보고서에서 우한 연구소에서 제작된 인공 바이러스가 유출돼 팬데믹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스정리의 이번 경고는 팬데믹을 일으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우한 연구소가 또 다른 팬데믹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상 인류에 대한 위협인데요. 점점 막장으로 몰리고 있는 중국 공산당이 또 대형 사고를 치기 전에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네,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죠. 이런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같은 걸 경남 양산에 있는 완전히 이 아파트 단지 한 중간에 있는 대학교 소유 부지에다가 짓자라고 했던 자가 양산에 있는 국회의원 김두관이란 자죠. 자기 딸은 중국 인민은행 서울지사에 근무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기가 찬 자들이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서고 있는 이런 상황 참 안타까운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DNI 기밀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인텔리전스 커뮤니티 어시스먼트, 그러니까 정보 공동체입니다. 미국의 CIA나 FBI, 국방정보국 등등 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관들을 이제 DNI가 통제를 하고 그 정보를 취합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다. 즉 중국이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 같다라는 보고서입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에너지부도 백악관에 보고한 보고서에 중국이 의도적으로 우한에서 의도적으로 나온 것 같다라고 보고를 했을 정도로 거의 이제는 중국이 전 세계를 3년이나 고통에 휩싸이게 만들었던 그 원흉이다라는 게 정설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 바이러스를 만든 자가 누구냐? 이자입니다. 스정리라는 이 여자인데, 이 여자는 계속 그런 이상한 바이러스를 만든다는 거예요. 만드는 명분은 뭐냐? 내가 바이러스 연구를 해보니까 동물에게 감염되는 이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되는 게 가끔 있어. 그래서 그걸 막아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는 거야. 기가 차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일부러 억지로 만들어서 하다가 유출됐다라는 건데, 그게 유출이 된 건지 유출을 시킨 건지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사람과 짐승은 이 생긴 그 세포 형상이 달라서 감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돌기가 있죠. 이게 이제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건데,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갖다 붙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그러면 이 ACE2 수용체하고 이 돌기하고 뭔가 전기를 꽂으면 이 코드가 맞듯이 딱 맞아야 되는데 사람하고 짐승하고는 안 맞는 거죠. 그걸 이 돌기를 맞게끔 억지로 고의적으로 만든 게 스승리가 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다. 그게 이제 유출이 된 건데, 고의냐 아니면은 실수냐, 이게 논란인데, 그 스정리가 또다시 이런 바이러스가 반드시 온다 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 말은 이 자들의 전례를 봤을 때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서 니들 전 세계를 또다시 감당할 수 없는 팬데믹으로 휩싸여지게 만들어버릴 거야 라는 협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전 세계 의료 당국들 또 유엔 등등 해서 중국에게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되고, 기존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우리가 당해왔던 이 엄청난 고통, 그리고 경제적 고통, 자영업자들 할 것 없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고통받았지 않습니까? 식당 하시는 분들. 그 모든 것들을 중국에게 배상해야 되는, 소송해야 되는, 그래서 받아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추가로 이런 바이러스가 반드시 나타난다고 하니까 저 스승리 그리고 중국 당국 저기만 제압하면 반드시 안 나타날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고요. 자, 러시아가 어떤 삽질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미사일 공습으로 장성급 수십 명이 죽거나 다치는 사상 최악의 피해를 입은 러시아가 오늘 새벽 대규모 보복 공습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시설들을 겨냥할 줄 알았는데 대부분의 미사일들은 엉뚱한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러시아가 현지 시각 9월 24일 심야에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를 향해 미사일 공격을 가했으며, 이 중 흑해 연안 항구 도시 오데사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9월 25일 리포트했습니다. 러시아는 9월 24일 야간에 크림반도 서부 지역에서 오닉스 지대함 미사일 여러 발을 오데사 방면으로 발사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해당 미사일 접근을 인지하고 요격에 나섰지만 미사일의 속도가 너무 빨라 대응에 실패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오데사의 관광 명소 포템킨 계단 인근에 있는 오데사 호텔에 명중했는데요. 해당 호텔은 저층부에 미사일이 명중해 큰 화재가 발생했고, 불길이 건물을 타고 올라가면서 삽시간에 불기둥에 휩싸였습니다. 러시아 밀 블로거들은 이번 공격이 오데사 지역의 우크라이나군 지휘부에 대한 공습이었으며, 해당 공습은 현지에서 암약하고 있는 친러 저항 세력이 러시아 정보 당국에 표적 정보를 제공한 작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해당 저항 세력은 러시아로부터 50만 루블의 공작금을 받았고, 오데사 일대에서 활동하며 이 호텔이
우크라이나군 오데사 지역 방위부대 지휘 통제소로 사용되고 있다고 러시아 측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해당 건물은 개전 이후 피격 가능성 때문에 전면 폐쇄된 곳이고 현재는 전기와 수도 공급도 끊어진 빈 건물이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당국은 해당 건물이 피격된 후 화재 진화나 인명 구조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소식통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흉내를 내려다가 엉뚱한 건물에 값비싼 미사일만 허비했다라고 조롱하고 있는데요. 정부 관료와 군인들에 이어 돈을 주고 고용한 첩자까지 허위 보고서를 내며 돈만 빨아먹고 있는 러시아, 최고위층부터 말단까지 어쩌면 저렇게 한결같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닉스 대한미사일, 그러니까 이게 야혼트라고 불리는 초음속 대한미사일이에요. 이걸 여러 발 쏜 겁니다. 그 대한미사일을 이제 지대지 용도로 쏜 거죠. 아주 비싼 미사일인데 이 작전을 왜 했냐? 흑해함대 사령부가 완전히 그냥 초토화되면서 대장급, 상장, 중장 포함해서 장성급이 9명이나 죽은 것으로 지금 판단되죠. 그리고 16명이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되죠. 정말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여기에 대한 보복을 즉시 이제 감행을 한 거예요. 감행을 했는데 여기에는 또 자신들의 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우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런 게 좀 섞여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흑해 함대를 공격했을 때 이 흑해 함대 인근에 있는 협조자가 즉 파르티잔이 이 정보를 보고했다. 그러니까 어디서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라는 걸 시간, 장소 아주 정확하게 특정해줬고 그에 따라서 공격에 성공한 거다라고 했죠. 즉 내부 협조자가 있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즉 러시아군 전체가 전부 러시아로 똘똘 뭉쳐져 있지 않다라는 걸 과시하면서 쏴버린 겁니다. 여기에 이제 러시아도 열받아서 우리도 똑같은 방법이야. 그러면 이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압력하고 있는 친러주의자들이 있어. 그 친러주의자에게 이제 공작금 50만 루블 줬다고 하는데 이게 한국 돈으로 한 6, 700만 원 되죠. 그 줬는데 그 친러 불순 세력이 자, 이 호텔에 여기를 지휘부로 쓰고 있다라고 알려졌고 그래서 이제 그 호텔을 때렸다라는 건데요. 어디 있냐? 이 오데사 많이 있으면 이 오데사 해안에 있습니다. 정말 뭐 뷰가 엄청나게 좋은 곳이 되겠죠. 해안선을 쭉 이렇게 보고 서 있으니까 그러면서 야 정말 뭐 기가 막힌 위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보시다시피 너무나 해안에서 돌출되어 있는 호텔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호텔은 위험하겠죠. 계속 오데사를 향해서 미사일 난리되고 있는 러시아군이 있는데 이 호텔에 누가 가서 묵겠습니까? 그래서 개전 이후 이 호텔은 폐쇄령이 내려졌고 이 호텔은 사용되지 않고 전기나 수도도 단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돈을 받은 러시아 측 협조자 간첩이 여기에 지휘부가 있다라고 신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향해서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쏴서 흑해함대 사령부가 파괴된 여기에 대한 보복을 똑같은 방식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불타고 있는 동영상까지 공개가 됐는데 문제는 불타고 있으면 정말로 그런 지휘부가 있으면 장성급이 있으면 빨리 가서 구조하고 해야 되는데 뭐 소방당국에서 오지도 않고 불도 끄지도 않고 뭐 사람 없으니까 그래서 구조작업도 이루어지지 않고 왜? 사람 없으니까. 그 뭐냐? 그 협조자가 정보를 잘못 알았던지 아니면 협조자가 돈 먹고 먹튀한 건지 그래서 허위 보고서를 쓰는 건 최고위층에서부터 중간간부, 하급간부 그리고 이런 첩자, 간첩까지 허위 보고서를 써서 돈 챙겨 먹는 건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똑같은 러시아다라는 게 그냥 만천하에 공개된 겁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여기 미사일 날아오는데 바닷가에 여기에 나 좀 죽여주세요 하고 지휘부들이 여기 들어서 지휘부 꾸리겠습니까? 시내 안쪽에 방공망 겹쳐져 있는 그쪽으로 당연히 가지 않겠습니까? 이 신고를 사실이라고 믿는 러시아도 너무나 황당하다. 그리고는 저 야혼트라는 아주 비싼 대한미사일을 지대지 용도로 쏴버리는 그것도 여러 발을
해서 돈 낭비만 한 러시아 상황, 그리고 그들의 민낯을 까임 당하게 된 러시아의 상황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